민주통합당의 지도부 선출 경선이 이해찬, 김한길 후보의 치열한 공방을 넘어 친노 진영의 집안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과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각각 이 김 후보를 지원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양 진영에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누구를 밀고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합진보당 중앙당기위원회는 사퇴를 거부한 이석기, 김재현 당선자의 제명을 서울시 당기위가 심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번 주 열리는 서울시 당기위는 위원 전원이 혁신파로 분류돼 두 당선자의 제명 결정은 어렵지 않겠지만 두 당선자가 의원 신분으로 바뀐 뒤에는 제명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입니다. 자, 윤종구 차장. 지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보면 이제 경남하고 죄에서 민주당 경선이 치러졌지 않습니까? 예. 저기서도 좀 약간 표차이가 좀 있었는데. 예. 우선 스코어부터 한번 따져보고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그 전까지 금요일까지, 이해찬 후보가 누적에서 1위를 하고 있었는데 표 차이가 좀 났죠. 200여 표 차이였는데, 토요일 날 경남에서, 그리고 제주에서 일요일 날 해가지고 2연전이 있었는데 그 두 번 다 김한길 후보가 1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표차를 81표, 81표 차이로 좁혔는데, 전체 그 지역별로는 7일간 했거든요. 7일간 했는데 그 중에서 5승 2패, 김한길 후보가 5번이나 이겼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분위기는 처음에는 이해찬 대세론 이런 게 좀 많이 갔지만은 분위기는 확실히 대세론이 꺾이고, 야, 이러면 김한길 후보가 1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좀 달아올랐죠. 예, 그 중에서 보면 경남 지역에서 이제 치러진 그 경선에서 보면 이 지역이 이제 김두관 지사, 지금 예. 친노 지역이 좀 강한 지역이잖아요. 예. 이 지역에서 이제 친노를 대표하는 이해찬 후보가 좀 예상보다 성적이 저조했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좀 의외다, 이런 그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예상을 한 것도 있죠. 왜냐하면 이 지역이 친노의 본고장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친노의 좌장격인 이해찬 후보가 1등을 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었지만, 여기가 또 김두관 경남지사의 영향력이 큰 지역이거든요. 김두관 경남지사는 그 전부터 김한길 후보를 뒤에서 미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김한길 후보가 1등을 한 것도 김두관 지사가 뒤에서 민 것이다, 이런 좀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이게 당대표 경선인데 대선 예. 후보 주자들 후보 간의 경쟁으로 좀 비화된다, 이런 예. 기사도 오늘 아침에 보이는데요. 예.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고문은 조금 상처를 입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요? 상처를 좀 입었다고 하면 입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문재인 고문이 이해찬 후보하고 좀 이렇게 손을 잡고 연대를 했다, 이런 전망도 많은데 그 이해찬 후보가 지금 사실 예상 외로 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그 뒤에 있다고 여겨지는 문재인 고문도 좀 상대적으로 손해를 좀 본 거 아니냐, 이런 좀 분석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보다는 오히려 지금 아직까지 수도권이 정말 중요한 거니까 결과가 아직은 반의 반도 안 왔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결과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를 갖고 누가 피해를 입었다, 누가 상당히 좀 꺾였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근데 각 주자들을 보면 이제 이해찬, 문재인 후보가 아니죠. 이제 상임 고문이죠. 예. 좀 공격하는 양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반 문재인 전선이 형성된 거 아니냐. 근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이제 문재인 당선자 고문 같은 경우는 지지대가 한 10% 정도 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많으면 2, 3%. 그래서 이제 잘 나가는 후보를 좀 끌어내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문재인 상임 고문을 보면 총선 전부터 서서히 좀 지지율이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이 조금씩 미미하지만 좀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세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당대표 선거 지역별 경선을 쭉 거듭하면서 특히 이해찬 후보하고 김한길 후보 간에 대리인이 나서가지고 여기 상대편을 향해서 이해찬 후보 측은 김한길 후보의 뒤에 김두관 지사가 있는 것 아니냐, 또 김한길 후보 측은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이해찬 후보 뒤에는 문재인 후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또 지금 당대표 후보끼리의 싸움이 자기 유력한 대선 주자
간의 싸움으로도 이렇게 비화되는 그런 네, 그 중에서도 보면 이제 나타납니다. 그 김두관 지사가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자꾸 이제 견제구를 많이 던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두 분이 보면 이제 부산 경남이란 지역도 좀 겹치고 또 크게 보면 친노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죠. 보면 예. 뭐 득달과 얼마나 친노냐 그럼 이게 강도는 좀 다르지만 크게 보면 친노죠. 예, 그 김두관 지사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사는 전략, 뭐 선거적 정치적인 계산이 좀 있을 텐데 그런 걸 예. 한번 설명해 주고. 저는 그것이 이번에 조금 성공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그 당대표 경선을 쭉 하면서 한 열흘 정도쯤 되면서 보면 대체적으로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그 당대표 후보들을 그 굉장히 비추는 것도 있지만 그보단 오히려 문재인, 네. 김두관 대선 예비 주자들을 굉장히 그 스포트라이트로 해가지고 비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손학규 고문이라든지 정동영 고문, 정세균 고문 이런 다른 대선 주자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이제 관심에서 사라졌단 말이죠. 그래서 김두관 후보가 굉장히 조명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김두관 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번 당대표 선거가 자기를 그 지명도를 아니고, 올리는 예. 쪽으로 굉장히 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하여튼 뭐 모든 게임이라는 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부족한 저 선수가 따라가는 걸 보면 굉장히 재밌잖아요. 재밌죠. 그래서 이제 지금 추세로 보면 이제 이해찬 후보가 좀 약간 주춤한 것 같고 이쪽에 추격하는 양상이어서 거기에도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이번 그 당대표 그 선거전을 보면서 2002년도에 그때도 민주당이 국민경선제를 도입해가지고 그때는 지금 당대표 선거가 아니라 대선 후보를 뽑았죠. 그때 이인재, 노무현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국은 노무현 후보가 이겼는데 그러한 그 흥행전을 이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에서는 그런 말을 하죠. 아, 이번 그 남들이야 밖에서 어떻게 볼지 몰라도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게 그 당대표 선거가 대선 주자들 간의 싸움으로 비치면서 하루는 이해찬 후보가 이기고 다음 날은 김한길 후보가 이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김한길 후보가 많이 이기고 있지만 또 누계에서 표로는 이해찬 그렇죠. 후보가 이기는 이런 엎치락뒤치락 하는 광경을 보이는 것이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을 자꾸 유발하니까 당의 이미지, 지명도, 인기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그래서 이런 싸움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결정은 수도권에서 싸움은 이제 승패가 나겠지만 맞습니다. 앞으로도 일정이 조금 남아 있는데 그거 좀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예, 할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오늘이죠. 네. 오늘 충북 세종에서 합니다. 네. 충북 세종은 아시다시피 이해찬 후보의 네. 세종이 지역구고 지역구 바로 옆에 충북이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해찬 후보가 조금 유리하겠죠. 사실 여기서 이기면 어떻게 보면 본전 같고요. 맞습니다. 지면은 굉장히 화제가 된 또 예, 이변이라고 할 수 설마 있겠네요. 여기서 뭐 네, 지지는 않을 이기야 거라고 하겠습니까만 보죠. 네. 컴퓨터로 표차가 못 이기면 그렇죠. 또 여기서 망신이죠. 네. 예, 그래서 잘해야 본전입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서울,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있습니다. 네. 투표. 6월부터네요. 예, 그리고 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원, 시민, 그 모바일 투표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의 70%를 차지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저희 대선 주자가 뒤에서 또 뭐 경쟁을 이렇게 하고 신경전을 벌이는 얘기도 했는데, 못지않게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그 부인들, 뭐 예. 와이프 마케팅 얘기도 나오고 부인들의 유세전도 뭐 만만치 않았다고요? 예, 뭐 특히 네. 보니까 김한길 후보 부인이 예. 이제 탤런트 최명길 씨 아닙니까?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조명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유리할 것 같은데요? 예. 그 부인도 좀 똑똑히 보는 것 같아요, 네. 보면. 많이 저도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TV 화면에도 보면 이렇게 그 당대표 후보들이 입장할 때 그 뒤에 최명길 그 부인이죠. 네. 김한길 후보의 부인이 막 손을 흔들면서 좀 눈에 잘 띄는 색깔의 옷을 네. 입고 나오는데 후보들은 안 노란 옷 보이고 입고 그게 보이더라고요. 다들 그렇지 근데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 싶은데 또 막상 또 이렇게 해보면 예. 그게 또 효과가 있다면서요. 표라는 건 아무래도 네. 이게 그 이성적인 것보다 감성적인 걸 움직이고 이렇게 네.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몽준 저 새누리당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 부인이 무슨 CF에 출연하고서 내줘. 아, 잡지, 예. 표지 잡지. 모델 했대요. 예, 여성 잡지에 잡지 표지 나왔다면서요. 모델이요. 예.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니 근데 예쁘셔서 표지 예. 모델 해도 되겠다. 좀 이렇게 좀 있어 보이시는 예, 얼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거 다 남편이 또 외조로 다 사주시지 않았을까. 돈이 많으니까. 그런 생각도 살짝 했어요. 근데 또